예. 반만년, 5천년 역사 속에 우리 세계 기록유산이 16건이나 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 속에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도 있는가 하면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도 없는 역사문헌, 뭐 한 문건에 글자 수가 2억 4천만 자가 되는 그런 일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건데 여기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치면은 우리 자신을 현재 DNA로 쭉 단군 하루에도 내려왔던 우리 자신을 관찰하고 성찰할 수 있는 현미경이 될 수 있다. 그 기록물을 통해서. 다음에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지혜의 창고이다. 그래서 제가 지어낸 말은 컨텐츠의 보물 창고입니다. 우리 역사문헌만 제대로 번역이 됐다면 우리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생산할 수 있고 그게 한류의 열풍을 전 세계에 불어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뭐 이렇게 공통점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이기 일성록에 대해서 공통점, 이것도 공통점입니다. 오늘날의 신문처럼 신문은 데일리 뉴스페이퍼잖아요. 거기엔 다양한 분야와 내용이 수록되어 있죠. 다음에 또 국왕과 신하의 생생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생하느냐? 예를 들면 의사 박문수 아시죠? 의사 박문수는 성격이 굉장히 괄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히 임금 앞에서 툴툴거리고 뭐 눈을 뭐 이렇게 흘기고 그런데도 워낙 그 일을 잘하니까 영조가 저놈은 원래 괄괄한 놈이니까 그냥 봐주자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세자가 태어났는데 영조가 그렇게 예뻐가지고 그냥 막 얼싸안고 신하들한테 자랑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것 봐라, 이게 이 나라 국본이다, 얼마나 잘생겼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뭐 이렇게 생생한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기록을 누가 했느냐? 당대의 젊은 최고 엘리트들이 합니다. 대과시험 통과하기가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을 건데 그 쟁쟁한 사람들이죠. 사서삼경을 줄줄줄 외고 뭐 한문으로 뭐 글을 뭐 자유자재로 짓고 이런 사람들 25에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은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합격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기록을 합니다. 젊은 혈기가 있어서 누구 뭐 고참이 이렇게 해라도 말도 듣지 않고 제3자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난 이거 쓰고 죽겠다. 예를 들면 사마천을 지은 사기를 지은 사마천 아시죠? 사마천은요 얼마나 엄격한 기준으로 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관들이 줏대를 가지고 한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방대한 분량이 보존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걸 접하는데 불행히도 이 모든 글들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이죠. 우리는 한자나 한문 문맹자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한자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흰 것은 종이고 검정은 건 글씨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디서 띄어써야 되는지 띄어쓰기가 없죠. 한문은요. 그런데 그걸 다행히 아직도 그걸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한문 전문 번역가들이죠. 이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한국고전번역원이고요. 거기에서 이 세종의 역사문헌을 차곡차곡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조선 왕조실록을 들겠습니다. 왕조실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 세계 기록유산으로 첫 번째 후미적 회류문가 됐고요. 활자본 888책,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이란 옛날 조선시대 책은 이게 책입니다. 이게 활자본입니다. 활자본이고요. 책은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5개, 5바늘. 오침안정법이라고 하는데 오침안정법. 책만 봐도 이게 청나라 책인가 한국 책인가 알 수 있습니다. 청나라는 사침입니다. 공통적으로요. 그리고 왜 책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은 다 권이라고 하죠. 몇 권. 그런데 권은 이 속에 두루마기 권자인데 이게 2권 내지 3권, 많을 때는 4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책이 한 책이지만 4권 1책 이렇게 부릅니다. 4권 1책. 그런데 이런 책이 왕조실록 이게 4,700만 자에 기록된 이 책이 888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거 흠으로 보니까 세워놓을 수가 없죠. 옛날 도서관에는 조선시대 도서관은 전부 누여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책. 그것도 이제 권이
7만 책이면 보통 뭐 14만 권이라든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따진다고 치면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국왕이 승하를 하시면 실록청이라는 임시 관청을 만듭니다. 그래서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사관들이 모여서 태조 이성계가 6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날짜별로, 편년체라고 하죠. 날짜별로 쭉 씁니다. 태조 1년 1월 1일. 오늘은 뭐 상께서 무엇을 하셨다. 이렇게 쓴 겁니다. 편년체. 그리고 그것은 바탕이 사초라든가 시정기, 또 승정원 일기에서 발췌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자료들은 실록이 완성되면 전부 세초라고 해서 다 세검정 그 너럭바위에서 다 씻어서 재활용 공장에 갑니다. 그 바로 옆에 세검정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조지서라는 종이 재활용 공장입니다. 이렇게 다 씻어가지고 그 종이를 재활용하죠. 옛날에는 당나무로 만드니까 귀했죠. 그래서 재활용을 한 겁니다. 그 사도세자 영화를 보셔도 그 세초하는 장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 그 흥미로운 게 사관을 사신이라고 하는데 역사사자, 이 사관들이 하나 딱 끝나면 논평을 합니다. 임금님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신하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죠. 그래서 임금님은 뭐 인자하셨다든가 업적을 많이 남기셨다든가, 그래서 세종대왕의 논평을 받습니다. 세종대왕은 해동이 요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구격본을 봤거든요. 저도 한자를 모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중종대왕의 논평을 보니까 중종은 39년을 임금을 했는데 중종은 사람은 좋으나 일을 한 실적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 명종이 볼 때 아버지를, 충효의 나라인데 아버지를 이렇게 폄하해 놓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하를 박해를 또 하겠죠. 또 그런가 하면은 세종대왕은 그 아버지 태종 이방원 얼마나 터프가입니까? 1차, 2차 왕자해난 때 이복 형제 2명을 죽이고 자기 형을 귀양 보내고 처남들 4명을 차례차례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세종의 장인도 죽였죠. 그분 생각은 내가 다 걸림돌을 제거해 주마. 너는 이 나라 성군이 되어라. 그래서 외척의 나라가 될 수 없다. 또 신하의 나라가 될 수 없다. 조선은 임금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신념으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태종실록을 보고 싶어서 그때 명신이라고 하는 맹사성이나 황희한테 실록 좀 보자고, 아버지 실록 좀. 황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주상이 이렇게 말하면 저희 입장이 곤란합니다. 헌법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경국정이라는 헌법에 후대왕은 선대왕의 실록을 볼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터프한 임금 이방원도 사관이 무서운지 말사냥을 갔는데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자마자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사관이 없지? 사관 안 받지? 절대로 내가 말에 떨어졌단 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관은 그 말까지 고스란히 다 적어놓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격하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한 부를 만들어서 세 부를 복사해가지고 4대 사고에 보관했습니다. 충주, 전주, 강화도 뭐 이런 데다 보관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행히 세질이 타버렸습니다. 전주 것만 유일하게 남았는데 정읍에 있는 유생들이 밤에 지게로 져갖고 정읍 내장산 동굴에다 숨겨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강화도로 가고 강화도 있다가 묘양산으로 가갖고 묘양산 것이 창경궁으로 왔습니다. 그 사고를, 그 실록을 한국전쟁 때 김일성이 그걸 가져갔습니다. 국보인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걔들은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10년 빠르게 1983년에 완역을 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좀 늦게 시작했고, 그래서 93년에 완역을 했는데 300페이지 책으로 치자면은 413책입니다. 거기에 색인이 있고 그러니까 430여 책으로 편했습니다. 26년에 걸쳤습니다. 4,700만 자를. 그게 왜 이렇게 번역이 어렵느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전문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갑질이라고 한 것을 30년, 50년 있으면 갑질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전문 용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문 용어가 있을 것이고, 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중국의 수많은 고사들, 중국 고사를 알지 않으면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속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책이 사필이라고 역사사 부필, 붓으로 쓴 역사죠. 이게 그 조선왕조실록에 쓰여 있는 사관들의 논평을 모은 겁니다. 논평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 교양 삼아서 이것만. 근데 그 논평이 3,000편이 넘대요. 이걸 3,000편 다 담을 수도 없고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담았는데 약간은 좀 딱딱하고 어려워도 꼭 한 번은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냉정한 시각으로 역사를 봤는지. 예를 들면 연산군 딱 이러면 연산군은 희대의 폭군이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이한 짐승들을 잡아 바치라고 이렇게 했고, 뭐 전국에 있는 예쁜 여자들을 다 300명을 이렇게 차출을 해가지고 기생을 삼고 그 경회루에서 놀았다. 흥청, 그 기생들을 흥청이라고 했는데 그걸 그래서 흥청망청이라는 속담이 거기서 생겼답니다. 예, 이런 사필이라는 책은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에 예, 승정원 일기입니다. 보시면 이거 하나 특징이 하나 있는 게요. 여기는 선조 소경대왕 실록입니다. 이 첫 번째 만든 실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편파적이다 해서 만든 게 선조 소경대왕 수정실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이 앞에 것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폐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요것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해보면 뭘 고쳤을까? 이게 당쟁이 시작된 빌미가 됐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수정실록이 4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록은 고종실록도 있고 순종실록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고종 순종실록은 인정하지 않고 철종실록까지 472년의 기록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두 실록은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일본인들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왜곡이 심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박시백이라는 사람이 만화로 본 조선왕조실록이라고 20권을 그렸습니다. 이게 부록으로 있는 건데 27명의 임금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무슨 업적을 쌓는지도, 왜 노론 소론 이렇게 사색 당파가 극심해졌는지, 왜 그 애속 논쟁이 붙였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승정원 일기로 가겠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으로 치면은 3,243책이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것은요, 필사본입니다. 활자본이 아니고. 그 수많은 기록들을 어떻게 활자로 다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불행히 조선 전기에 승정원 일기는 소실됐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인조 때부터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그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기라는 건 날마다 쓰는 거죠. 날마다 쓰는 것이고 글자 수가 무려 2억 4천만 자. 전 세계적으로 이 단일 문건으로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책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세계 기구에서 심사를 할 때 그 이야기만 들어도 깜짝 놀라겠죠. 이게 사본을 갖고 와서 딱 심사를 할 건데요. 여기에는 날마다 날씨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천문학적으로도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어디서 지진이 났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왕과 왕실의 진료 내용도 있고요. 각종 공문서, 팔뚝 관찰사들이 보내는 보고서들 이런 것도 있고, 국왕 신하의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거는 승정원이 어떤 기구인가부터 설명을 드려야겠군요. 승정원은 임금님 바로 직은지처에서 보좌를 하면서 수석 비서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청와대 비서실이죠. 비서실. 비서실에 비서실장이 있죠. 이게 도승지입니다. 사극을 보시면 도승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뭐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동부승지 뭐 이런 게 있고, 승지가 도승지 포함해서 6승지 6명이 있었습니다. 6명이 청와대 비서실을 장악하고 국정을 이렇게 컨트롤한다고 보면 되는데, 오늘날은 기구가 커졌죠. 나라가 많이 커졌죠. GNP가 3만 달러가 넘어 찰나고요. 그래서 지금 수석비서관, 차관급 수석비서관이 우리는 8명입니다. 거기에 장관급 실장이 3명입니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렇게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도 오늘날 예전처럼 일기를 쓰는 주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서는 정칠품 벼슬아치인데 과거 시험 보자마자, 그러니 얼마나 혈기가 넘치겠습니까? 이 주서가 날마다 임금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언행,
일거수일투족 기록을 하고 또 각종 임금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또 밑에 관찰사 각 도에서 올라오는 그 기록들을 그 보고서들을 리포터들을 그 임금님한테 아뢰고 그래서 답을 얻고 이런 기록들. 그래서 이것은 국정 운영에 참고가 됐고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했던 거고요. 필사본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사본은 이런 게 필사본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지에다가 붓으로 쓴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게 복사본이 그 당시에 뭐 복사기가 있을 리도 없고 당연히 유일본이겠죠. 그래서 북한에는 없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 한문을 한자를 쓸 때 초서 영어로 치면은 흘림체죠. 이게 초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서는 이렇게 막 날려 쓰는 것 때문에 오늘날 이 초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1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기구는 아시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7년 동안 1960년부터 77년 동안 초서 잘하는 원로 한학자들을 모셔가지고 이걸 해서 정자체로 바꿔놨습니다. 정자체로 바꿔놔서 영인본을 찍어놓은 게 승정원 일기입니다. 원본은 서울대 규장가게에 국보로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걸 번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해서가 있기 때문에 초서로는 번역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임파시블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94년부터 시작했죠. 24년 됐죠. 24년 동안 몇 프로나 번역했을까요? 22% 번역했습니다. 앞으로 다 완역을 하려면 50년, 60년 걸립니다. 그런데 일반 지식인들조차도 승정원이 다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왜 번역이 안 돼 있지? 정말 그 말을 들으면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한자, 한문 문맹자죠. 이걸 다행히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문 번역가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한 일이죠. 예, 이런 책이고요. 그래서 288년의 기록이 담겨 있고 이것이 초서입니다. 보시면은요. 예, 옹정 5년 정미 이렇게 되어 있고 날씨 맑음 도승지는 누구였고 우승지 좌승지는 누구고 육승지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주서 이 초서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날 이걸 누가 제대로 잘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탈초를 해놓은 겁니다. 자, 승정원은 아까 임금님 이게 창덕궁에 있는 인정전입니다. 인정전 바로 옆에. 그래야지 바로 득달같이 달려가고 기록도 해놓고 또 이렇게 일기 써갖고 착착 보관하고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었죠. 지금도 청와대 비서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승지들의 임무는 이렇습니다. 도승지는 총괄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걸 따지자면은 이방, 호방, 예방, 병방 많이 들어보셨죠? 형방, 공방. 담당 분야입니다. 담당 분야. 오늘날 담당 분야. 예. 그리고 다산 정약용이 정조 때 27살 때 동부승지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지를 거쳐가서 이제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5%가 넘게 그 삼정승의 35%가 넘게 다 승지를 거쳐갔답니다. 이게 필수 코스죠, 말하자면요. 예, 그렇고요.